일부 조직장들이 포괄 양수도를 해준다고 하면서 리크루팅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앞서 말한 이런 내용들을 과연 모를까요? 한 입으로 두말하는 관리자가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설계사분들은 이분들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보험도감 김영진 설계사입니다. 오늘은 포괄 양수 양도라고 불리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주제는 사실 대리점에 계신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익숙한 말이겠지만 원수사에 계신 분들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먼저 이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포괄 양수도란 뭐냐면 내가 대리점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이직을 하게 됐을 시 기존의 대리점에서 모집했던 모든 계약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대리점을 이직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모집했던 모든 계약의 담당자가 다시 내가 된다는 거죠. 이직을 한두 번 정도 해보신 분들이거나 지금 원수사에서 대리점을 이직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이직을 하게 되는 순간 담당자가 변경되었다는 문자가 고객님들한테 바로 연락이 갑니다. 그리고 계약에 대한 권한은 바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계약에 대한 권한이 사라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다음 달부터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으면서 전산상에서도 볼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근데 이 포괄 양수도라는 게 만약에 가능해진다고 한다면 이직을 하더라도 해당 계약건에 대한 담당자를 다시 저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하겠죠. 수수료나 시책 혹은 계약 유지보 등 관리를 전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모든 대리점들이 이런 포괄 양수 용도를 해주는지 혹은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대부분의 대리점들은 이걸 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당연한 거죠. 원수사에서도 해주지 않는데 대리점에서 해준다?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대리점에서 근무했을 당시에 모집했던 계약에 대한 권한들은 대리점한테 있는 건데 대리점의 수수료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퇴사자들한테 협조를 하면서 그 계약을 이관을 해준다?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죠. 대리점도 하나의 사업체니까요. 이게 된다고 해서 입사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가능한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퇴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모든 코드들이 다 말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보험사의 내 사번이 1, 2, 3번이었다. 근데 이직하는 보험사로 다시 A라는 보험사의 코드를 냈다. 그럼 1, 2, 3번이 아닙니다. 4, 5, 6번이 되겠죠. 4번이 리셋이 되는 건데요. 1, 2, 3번에 있었던 모든 계약에 대해서 4, 5, 6번으로 이관 작업을 실시해야 된다는 건데요. 대부분의 이런 포괄 양수도를 요청을 하게 되면 상위 관리자 혹은 대리점 본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포괄 양수도 해줄 건데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계사님께서 받으신 수수료 중에서 우리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선지급한 재원이 있으니 이 재원을 전부 다 다시 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짜리 계약을 체결했을 때 총 18개월까지 매달 10만 원, 총 180만 원의 수수료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년 동안 들어온 돈은 총 120만 원. 그리고 13차월부터 18차월까지 매달 10만원씩 들어오는 60만원을 유지분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런데 보통은 대부분 설계사분들이 10만원을 계약했을 때 당장 다음 달에 10만원밖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생활이 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증보험회사의 선지급, 보증보험을 끊으면서 내가 받을 수수료를 미리 땡겨받아요. 그럼 예시로 1년치를 땡겨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10만원짜리 계약을 해서 원래는 12차월까지 유지를 해야 매달 10만원씩 총 12번 120만원을 받는 건데 그냥 바로 다음 달에 12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이 되겠죠. 문제는 그거예요. 원수사에서 대리점으로 수수료를 줄 때는요 한꺼번에 주지 않아요. 일부만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6개월치만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60만 원만 준다는 거예요. 근데 대리점에서는 설계사한테 60만 원을 더 얹어서 총 12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 거죠. 대리점 자체의 재원에서 일부를 부담을 하면서 설계사님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먼저 지출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 계약이 유지된다고 하면 대리점은 원수사로부터 나머지 차액분 60만 원을 받을 테니까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 내가 당장 이번 달에 퇴사를 했다. 그러면 저번 달에 받았던 계약에 대해서는 6개월치에 대한 수당만 받아가야 되는데 1년치, 즉 6개월을 더 받은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험사에서 준 돈이 아니고 대리점에서 준 돈이죠. 그래서 포괄 양수 용도를 하려면 먼저 대리점에서 자체적으로 받아갔던 지원금 혹은 선지급이라고 불리는 돈들을 전부 다 계좌로 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말이 10만 원이지 모집구가 꽤 크신 분들
그리고 1년치의 모든 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한다고 했으면 아무리 실적이 좀 저조하신 설계사분들이 하더라도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몇억 원 단위가 되는 경우도 허다해요. 내가 이직을 하는데 더 잘 되기 위해서 혹은 실적이 좀 안 나와서 이직을 하는 건데 당장 이 계약을 전부 다 이관받으려면은 한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이라는 돈을 내라고 하면 그걸 누가 낼 수 있을까요? 뭐 현금으로 1억 갖고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텐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정말로 돈이 많거나 어디서 빌려가지고 요 돈을 다 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포괄량수 정도로 해줄까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 DB손해보험이라는 보험사에서 모집한 계약을 전부 다 선지급 재원을 뱉고 나서 새로운 보험사에서 DB손보로 다시 계약 이관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전 보험사에 있던 DB손보의 지점장님이랑 새로운 보험사로 온 지점장님이 다른 경우가 허다한데요. 이랬을 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이 모든 계약을 넘겨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새로운 곳의 지점장님들은 모든 계약에 대한 책임도 떠안아야 돼요. 유지율이나 수급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떠안아야 된다는 뜻인데 대부분의 대리점 지점장님들은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본인이 책임지지도 않아야 될 계약들을 전부 다 떠안는 셈이 되는 겁니다요. 그리고 만약 이런 걸 정말로 지점장님들을 통해서 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의 문제가 더 남는데요. 바로 이관을 받게 되면 13회차 시상이 지급이 안 되는 회사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의 수수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이걸 수수료, 그 다음에 잔여 수수료가 있는데요. 시상도 이걸 시상이 있고 13회차 시상, 연속가동 시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계약이 13회차까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고 한다면 시상금이나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포괄량수도를 통해서 계약을 이관받고 이미 한 몇천만 원의 돈을 먼저 선지급금을 지불하면서 계약을 가지고 왔더니 모집 대리점이 달라졌죠. 그래서 13회차 시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계약을 가져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잔여 수수료도 받으면서 고객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져오게 되는 건데 돈은 돈대로 내고 심지어 수수료도 못 받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당 관리자들이 이런 얘기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다 있는데 그래도 포괄량수도 해가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설계사분들은 안 한다고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어차피 그냥 못 받을 돈이니까 내가 차라리 내 계약으로 이관을 해서 다 가져갈게요 라고 하면 한 가지 더 카드를 꺼내듭니다.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수수료와 시상이 전부였지만 요즘은 추가 시상 혹은 상생 시상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인카에서는 인카 추가 시상이라는 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보험사의 실적을 얼마만큼 이상하면은 보너스식으로 해서 적게는 100%, 많게는 300에서 400%를 더 준다는 건데요. 이 추가 시상에서 보시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24개월 이내에 다른 대리점으로 계약이 이관될 시에는 이 모든 시상에 대해서 100% 환수해 간다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선지급 받은 금액도 토해내야 돼, 13회차 시상도 못 받아, 그리고 이미 받았던 시상도 토해내야 돼요. 그러면은 최소 억 단위의 환수가 개개인별로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얘기를 꺼내게 되면 어떻게 얘기를 꺼내냐면은 우리가 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못 해준다. 우리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 라는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최근 저에게 문의가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면 일부 조직장들이 포괄 양수도를 해준다고 하면서 리크루팅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앞서 말한 이런 내용들을 과연 모를까요? 퇴사자분들이 한두 명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바로 포괄 양수도를 해줘야 되고 제가 말한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더욱 웃긴 게 뭔지 아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99%의 대리점들은 포괄 양수도를 해주지 않는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점에서 해주지 않는 포괄 양수도에 대해서 거기에 속한 설계사 혹은 조직장들이 퇴사자들한테 계약 기간을 마음대로 해줄 거예요, 포괄 양수도를 해줄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저 같으면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과연 해준다고 하면 어떠한 권한이 있어서 해줄 수 있을까요? 본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본점에서 하지 말란 거에 대해서 승인 요청을 해줬을 때 과연 이거를 어느 대리점에서 해줄까요? 실제로 제 최근 SNS를 보면은 제가 올린 글들 때문에 정말로 포괄 양수도가 되냐, 되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세요. 그래서 지금 같은 설명을 똑같이 드립니다. 포괄 양수도에 대해서 예시를 들면서 리크루팅하는 조직들을 보면은 우리는 이러한 조직들도 실제로 내보낼 때 포괄 양수도를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크루팅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조직장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실제로 포괄양수도가 된 조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름만 들어도 아는 몇몇 조직들이 있는데요. 그 조직의 대표님들도 자기들은 포괄양수도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럼 제가 이제 반대로 되묻겠죠. 그쪽에서는 해당 조직에서는 대표이사님이 포괄양수도를 받았다고 하는데 뭐가 진실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님께서 계약 이관을 받은 건 맞다. 단 3년이 지난 후에, 즉 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산을 받지도 못했고 이 계약을 이관을 받으려면 근저당이나 채권 등 몇백억에 달하는 것을 설정을 하고 가져가라 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다고 해요. 이 대표님은 재력이 있으시고 하셔가지고 어거지로라도 그렇게 계약을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포괄양수도 설명을 할 때는 자녀 수수료, 시상금,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 이걸 다 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단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과연 이러한 방식이 올바른 리크루팅 방식일까요? 이러한 방식으로 리크루팅하는 조직들에게는 불편한 진실들이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대리점을 수년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돈 가지고 장난치는 관리자, 한 입으로 두말하는 관리자가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포괄양수도에 대해서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해당 내용으로 리크루팅을 하는 관리자, 과연 설계사분들은 이분들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신 설계사님들 중에서 나는 포괄양수도가 정말로 되는 줄 알았는데, 혹은 우리 조직은 된다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신 설계사님들이 계실 거예요. 이 내용을 보시고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제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도움을 드린다는 게 해결을 해드린다는 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어떤 부분에서 불가능한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